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 공매라는 건 뭐냐? 예,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이 이제 파산되면은 소유 부동산을 이제,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축은행이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있네. 사마저축은행, 도마도저축은행, 뭐, 그죠? 뭐, 경은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자꾸 뭐 저축은행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핸들이 한 대가 이게 이제 주로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솔로몬 저축은행 막 있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신문에 텔레비에 가끔 봤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부산의 자갈치 할머니들이 도마도 저축은행 영업장에 가가지고 내 3억을 맡긴 하는데 5천만 원 밖에 국가에서 보장 안 해준대요. 2억 5천 못 받죠? 그래가지고 2달, 석 달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숙식을 하고 내 돈 3억 내놔라! 그거 뭐 난리 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에 방영이 된 게 있어요. 왜냐 하면은 저축은행도 자산을 잘 운영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막 대출이 막 부실 대출이 엄청 생겨가지고 결국 손들어버려요. 파산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뭐 몇천원 몇 조가 돈이 들어온 그거를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싶어서 예금자 보호부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한 금융기관에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 보장이. 그래서 5천만 원 보장이 되는데 3억 5년 한 자갈치 할머니들이 돈을 2억 5천원 못 받으니까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축은행에서 여러 도마도나 뭐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담보를 잡은 게 이겠죠. 옛날에 돈 빌릴 때. 경매를 열었는데 자꾸 떨어져. 그게 저가 적당한 대출금액하고 막 낙찰을 받아버립니다. 저가 받아가지고 저축은행 소유로 딱 된 게 있어요. 아파트고 뭐가 그냥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잘 팔리겠지만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토지 같은 거 받아놨는데 이제 그 파산이 됐으니까 정부에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공적 자금을 한 3조나 때렸습니다. 때렸고 거기에 있는 전부 다 저축은행에 있는 그 소유 부동산을 가져와요. 그럼 저축은행부터 막 10개 저축은행이다. 10개 저축은행에 부동산 가져왔고 그거를 합동으로 공매를 합니다. 매달 신문에 내고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신문의 제목에 보면 이래요. 파산재단 및 KRNC 보유자산, 부동산 등등 해서 합동 공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내놔요. 신문에 내고 요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문을 잘 안 보지만 저는 자주 봐요. 한 달 한 번씩 다 한 면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봤어요. 봐가지고 저도 이제 옛날에 KRNC 여기 이제 정리금융공사 옛날 전신인데 옛날에 정리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정리금융공사 거기서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낙찰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월세가 한 500 들어온 게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매도 아니고 공매도 아닌 이상한 사이트에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찾아보니까 돈 되는 게 없어요. 없고, 한 1년 뒤에, 이런 공무원 배워놨다가, 한 1, 2년 뒤에 저축은행에서 뭐 텔레비에 나오고, 뭐 파산되고 짜고, 공저자금이 투입됐네, 그거 뭐, 울고 불고 하는 자갈자 아지매가 보이고, 이러면은, 저런 물건들이 앞으로 몇 달 뒤에 전부 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끌어가지고, 합동으로 셀이 800개, 700개씩 막 공매가 터지겠구나. 그때 보면은 이제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럼 그때 돈 버는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자, 13번입니다. 13번. 자, 예금보험공사 낙찰 우수 사례. 그죠? 우수 사례 해놨다. 그죠? 뭐냐, 그러면은, 자, 하나 넘가 봅니다. 넘가 보는데, 자, 하나 넘가 왔습니다. 뒤에 보면, KRNC 보유 부동산 및 전국 파산재단에 신문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대전 대덕구에 감정가가 이게 이제 1000원 단위니까 20억입니다. 20억. 20억인데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2억 4천. 2.4억까지 떨어졌어요. 자, 다시요. 이게 제일은행 대하동입니다. 제일은행 옛날에 대전의 대하동에 제일은행 대전시내 대하동 지점입니다. 옛날에 그 지점을 줄이면서 이게 이제 나온 건데 22억짜리가 얼마 넣었다고요? 2억 4,400. 자, 은행 지점인데 20억짜리, 20억. 그죠? 우리 보통 은행 지점 가보면 1층에 있는 은행지점. 그게 20억짜리인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2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2억 4천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진행할 때, 제가 수강생이 그때는 오전반 야간반 중에 너가 답사에서 낙찰을 받아라. 괜찮을 거다. 자, 이런 거는 뭐가 좋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아저씨가 사고한다. 그럼 뭐, 물건이 좋다, 나쁘다? 좋죠? 왜냐, 그러면은, 은행 가서 여러분 10억을 우리 남편이 제로업체를 하는데 돈이 10억이
자금이 좀 필요해. 운영자금이. 그럼 은행 가서, 자, 10억 좀 빌더라. 그러면 빌려주면 빌 안 줍니까? 담보다, 담보. 담보 줘, 담보. 부동산 담보 내놔,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거는 감정이 얼마라고요? 20이요. 짜리를, 이 낙찰받아고 20억짜리를 맡기면은 10억 해주겠죠? 간단하게. 자, 그때 이게 이제 은행 지점이니까, 여러 새마금고나 시내배 지점을 넣어줘도 전세 돈을 받아도 한 6, 7억, 7, 8억 받을 수 있는 이런 점포입니다. 이게 면적이 한 100평 돼요. 이게 보면은, 이게 땅이 대지권이 395고 건물이 386제곱미터니까 한 100평 돼요. 1층에 100평 됩니다. 그럼 요게 얼마에 그때 공매공 보세요. 2억 4,400에 팔겠다. 명도 책임은 매도자. 은행에서 갖고 있으니까, 키를 가 있으니까, 뭐, 파는 사람에서 명도로 다 해주겠다. 2억 4,400이다. 그럼 관리비 밀리는 것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낙찰을 받으면요. 지금 낙찰료가 됐죠? 됐는데, 이 거래 가액이 나옵니다. 낙찰을 받아버리면은, 이 거래 가액이 나와요. 자, 우리 법원의 경매하고, 온비드의 압류산 공매는 거래 가액이 등기부에 안 찍힙니다. 무슨 말이죠? 법원에 경매 낙찰 받았다. 매각해가지고 거래 가액이 등기부에 찍힌 거 봤습니까? 볼 리가 없어요. 온비드 공매도 마찬가지. 압류 재산은 거래 가액이 안 찍힙니다. 안 찍히는데 공매에서 압류 재산 외에 이런 정리금융공사나 뭐 예금보험공사 이런 공매는 전부 다 거래 가액이 찍히고요. 찍힙니다. 찍히고 자 감정이 20억짜리인데 이리 찍히다 보니까 대출 감정을 해달라고 하면 감정 평가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한국감정원에서 22억 감정한 건데 낙찰이 한 2억 4천 얼마입니까? 2억 4,480만 그런 거 볼게네. 2억 4,480만 천원 더 줬어요, 사람. 그래 22억짜리를 이거를 2억 4,480만 천원에 내려왔으니까 요거를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때 은행도 헷갈리는 거야. 야, 이거를 20억짜리 감정 평가 써도 20억 해야 되나 10억 해야 되나 니네 헷갈리겠죠? 등기부에 찍히는 게 조금 모양이 잘못더라. 낙찰을 짜서는 안 찍히면 좋겠는데, 그죠? 안 찍히고 감정 평가 금액만 20억 딱 보면 좋겠는데 여기 찍히니까 조금 그렇고 그 다음 대출도 그래요. 이 예금보험사 공매의 대출은 우리 일반 자 이렇게 경매에서 경매는 자 상가로 간단하게 10억짜리다 내가 4억 받았다 그러면은 보통 80% 3억 이전 해주세요. 자 압류도 마찬가지 10억짜리를 공매에서 세무서에서 압류해가지고 압류재산으로 4억이 받았다 그러면 3억 이전 대출이다. 이건 지금까지 해준 작년 연말까지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이제 뭐 DSR 계약고 1억이 넘으면은 소득금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법원 경매나 공매의 암재산이 아니고 이런 이상한 예금보험사 공매 이런 것들은 요거를 네가 매매를 했네. 매매 가격을 봐가지고 요거를 감정을 받습니다. 감정 가격으로. 여기에서 뭐 60% 대출 준다니까 대출 금액이 뭐 좀 작아졌죠. 거기에서 또 이런 공매는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여러분이 먼저 내라 합니다. 건물이 보통 한 70% 되죠. 땅값은 내로 30%, 건물 전유부 건물의 감정가는 70% 됩니다. 70% 같으면 이것도 한 1억 5천 되겠네요. 1억 5천에 10% 부가세를 잔금 칠 때 또 1,000 얼마 내라. 이래 됩니다. 내고 내가 2달 이내에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무서에서 1,500을 환급 받아라. 물론 환급 받으면 되는데 일단 잔금 치를 때 대출도 작아진 데다가 부가세까지 또 넣어야 되고 자금 사정이 조금 압박을 받더라고. 안 좋은 점은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는 사람이 전국에서 니나 내나 몇 명 안 된다. 그게 좋은 거고 그래서 싸게 산다 이건 좋은 거고 단점은 대출할 때 조금 까다롭더라.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게 산 사람은 잘 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떨어질 때 내가 강의를 했거든요. 요를 들고 너가 사라 이랬더니 보고서 답사다 가보고 바쁜 판이긴 해. 근데 이제 막 7, 80명 수강을 들으면은 한 명 딱 갔다 왔어요. 한 명 갔다 대전까지 갔다 온 거. 상남에 한식당 하시는 임차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갔다 오더니 뭐 자 이런 게 있어요. 물건을 보고 나서
앞뒤를 재보고 또 미래도 보고 하면 되는데, 뭐, 꽁지랑, 가보니까 별로고, 짜고, 컴컴하고, 뭐, 아유, 은행에 문을 닫으면 컴컴할 수밖에 없지. 영업을 하면 흔하죠? 얘는 은행가 보잖아요. 영업을 다 해놓으면 얼마나 밝고 좋아요. 그 꽃도 갖다 하면 좋은데, 뭐, 경공매 들어간 거는 가보면 라이터 가야 돼. 하나씩 가져가야 비거든요. 가져야 되고, 뭐, 컴컴하게 또 대문에 앞에 뭐 문을 잠가놓은 게네, 뭐, 들어가도 못하고, 밖에서만 보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뭐,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겠다. 그럼 뭐 지금 이게 20억짜리를, 팔린 거 보죠? 2억 4천 400에 팔렸다는 거, 이게. 거의 10% 가격에. 이런 게 어딨냐고. 은행 지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금보험공사 공매에서 이게 보석들이 가끔 앉아있다. 알겠죠? 경매나 공매는 수만 명, 수천 명이 보잖아요, 지금. 한 물건에. 근데 이런 거는 보는 사람 별로, 옛날에는 또 이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갖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디 가면 되나? 그러면은, 이거 들어갑니다. 예금보험공사 공매는 네이버나 인데서요, 예금보험공사 치죠. 예금보험공사 하면 오죠. 예금보험공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럼 예금보험공사 들어가면은, 저때 20억짜리는 찾지를 못해. 일반인들이. 내나 뭐 몇 분, 다 관심 본 사람만 몇 명만 좀 잘 찾지, 못 찾아. 한 세 군데 막 들어가야 낀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민원이 들어가겠는지 잘 보면은, 자, 여보 뭐 하십니까, 이거? 뭐 보이죠? 밖에 딱 꺼내놨어. 옛날에는 어디 들어갔다가 또 들어가야 겨우 뭐가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민원인 것 같아. 좀 잘 보게 해두라. 너가 팔라고 하는 거가 안 팔라고 하는 거. 이라고 지금은 제일 앞면에다가 이렇게 연합 예보 공매 정보가 있죠. 그럼 요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가면요, 요 화면 올 겁니다. 오는데 공매 공고는 요거는 이제 그냥 이제 공매를 한다, 이제 이런 거를 알리는 거죠. 신문에 한 달에 이제 지금 3개월 한 번씩 옵니다. 지금 보니까 요겁니다. 여기 있네. 2022년도 8월 달에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등 온비더 입찰하고, 자, 횟수기획부, 자, 요거를 봐야 됩니다. 요거 비상장 이런 거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 부동산 붙는 거.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그죠?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등 온비더 입찰 공고. 자, 요거를 5월달, 8월달. 이게 아마 11월달. 다음에 되면 또 오겠네. 노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돈 되는 게 없어. 내가 보니까. 돈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관심을 가질 시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요런 게 또 내년에 또 이제 공투 잘 투입돼가지고 막 난리 치고 하면은 여기 이제 막 800개, 1000개씩 막 옵니다. 오갖고 씨리 막 한 800개, 1000개 이런 보라기도 보도 못해요. 또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엑셀 잘 만지니까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최저가가 감정이 얼마고 최저가가 그거만 퍼뜩 몇 개만 봐비면은 대강 잡습니다. 감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운로드 해놨죠. 다운로드 엑셀 파일을 제가 이렇게 어디다 뭐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 파일을 엽니다. 그죠? 자, 이런 거는 제가 뒤에, 우리 교재에 해놔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교재.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2억이 2억 4천에 팔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 봅니다. 14번에 보면은 우수 사례하고, 그때 하나 보니까 이 상가인데, 남양주 상가가 5억짜리인데 2억 9,100에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낙찰가로 3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수강생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보니까 4천에 월세가 220만원에 이 닥스 치킨, 치맥으로 쓰고 있는 상가가 있었어요. 4천에 220인데, 감정가 5억인데 2억 9,100까지 떨어졌다. 3억에 받았다. 어떻습니까? 4천에 220 받는 치맥, 프랜차이즈인데 3억에 받았으면 좋다, 나쁘다? 뭐 괜찮죠? 그럼 뭐 내도 한 2억 6천 들어갔고, 2억 6천 들어갔는데 월세가 220.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 그런 거 보니까 벌써는 뭐 오래됐죠. 뭐 한 7, 8년 됐네요. 그 지금까지도 이제 뭐 조금 인상은 그건 모르겠는데 받고 있다. 임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막 그동안 낙찰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엑셀 파일을 보면은 보증금이 얼마고
이게 월세가 얼마고 이 정도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기들이. 근데 저축은행에서 그냥 공시 놔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옛날에 낙찰받을 때 임대가 있으니까 그냥 임대를 받고 월세를 계속 받아 챙긴 저축은행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그거를 소유자는 저축은행이니까 설정 있는 건 없어요. 저축은행 딱 소유자가 있고 그러면 이제 낙찰 받으면은 그대로 이제 안고 전월세를 안고 이제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가 막 눈에 띄고 또 하나 낙찰받은 사람은 창원 상담에 저 5층에 사무실을 큰 거 낙찰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자기들 조건이 그 5층에 관리비가 한 7년 빌렸습니다. 관리비를.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낙찰자가 무능구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보고 공문을 보내보자. 3년치만 내모대가 우리 관리비는 3년치만 내면 되죠. 공용 관리비. 내가 그거를 판례를 넣어가지고 보냈더니 좋다. 그럼 3년치만 받겠다. 4년치는 안 받겠다. 그래 4년치를 우리 안 냈어요. 안 내고 3년치만 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음 뒤에 봅니다. 15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가서 예보 공매에 눌러가지고 제가 엑셀 파일을 받은 게 요겁니다.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받은 겁니다. 이게 받은 건데 여기 보면은 쭉 본 게 경기도 광주시의 임야인데 감정이 3억 1,700인데 1억 6천 떨어졌다. 말이죠. 그럼 감정가 대비 50.3%인데 VAT는 낼 필요 없다. 건물이 아니니까 낼 필요 없고 3개월 뒤에 일시불로 주면 되는데 도마도 저축은행 거다. 연락처는 뭐 031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있고 이제 이 데이터에 뜨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보면은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의 답인데 한 팩 한 10평 되는데 5,400인데 2,700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W저축은행 거다. 3개월 뒤에 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경기도 남양주시에 잘 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아까 그도 남양주인가? 그렇네. 이것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이다. 호평동 테마프라자고 요거는 경기도 남양주의 평내동에 평내리치 플러스 113 세개 상가인데 전용은 21평이고 3억 3,300이 2억 5,900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요거는 부가세를 내야 됩니까?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이거는? 여기 있죠? VAT가 별도냐? 땅은 아니고 이 건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VAT를 내야 된다. 잔금 넣을 때 건물 가격 예로 여기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일단 내야 돼. 잔금 넣을 때 같이 넣고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무서에 이제 다시 환급을 2천만 원 받는 걸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 하고 한 10년 임대를 계속 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한국저축은행에서 핸들링하는 물건이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물건은 이제 안 가봤어도 모르겠고 하여튼 별 돈 되는 게 요밖에 없어요. 저는 한 700개 있어요. 700개 있는 게 지금 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로 지금은 좋은 게 눈에 안 보이더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까 예보에 가서 공매 공고를 보면요. 공매 공고를 보면은 요 화면 아까는 이제 제가 요 띄었죠. 부동산 등 요거 8월 달에 한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 매물 검색을 가면 또 됩니다. 통화 매물 검색 그거 가면은 이렇게 이제 막 떠요. 이게 매물이 이게 84개다 그거 막 떠가 있어요. 떠가 있는데 요걸 엑셀 파일을 받으니까 요런 데이터가 뜹니다. 엑셀 파일에서 쭉 뜨는데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에 판단? 얼마짜리 얼마라 말이죠 지금 간단하게. 자, 2번 봅니다. 인천의 남동구 간석동에 감정가가 얼마에 최저가가 얼마라 말이죠? 이 1,000원다이죠? 91억에 팔겠다. 180억짜리를 90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수강생이, 아이고, 원장님, 김해 KFC가 요 예금보험사 공매에 나왔는데, 3억이었다, 3억에. 땅하고 건물이. 이야, 진짜 예금보험사 공매 싸네요. 며칠인데? 3천짜리래. 그래. 3층짜리고 땅도 한 100평 되고 큰 KFC 건물이 나왔대요. 3억에. 그 내가 혹시 30억 해야 되나?
잘 따지 마라. 여기, 맞습니다. 30억이네, 이게 30억. 다이를 잘 보세요. 자꾸 그 소리 하지 말고, 3억이 하지 말고. 칸말을 잘 봐야 돼요, 칸말. 우리는 이제 은행에서 뭐, 워낙 사람 다니 있으니까 칸말을 그냥 딱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은 헷갈린다고, 동그라미 한 개에 더 있고, 자꾸 3억인지 30억인지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되는데, 지금은, 뭐, 일단 보세요. 보시고, 나름대로 또 뭐, 자꾸 떨이고 있으니까. 자, 요 뭐, 어디서 봤나, 그러면요. 자, 다시 봅니다. 예금보험사 가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네이버나 다음 가서, 뭐라 한다고요? 예금보험공사 칩니다. 쳐가지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홈페이지에 어디를 가느냐? 자, 쭉 보면요. 자, 요 4개 중에서 요거 가야 돼요. 요거만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아시죠? 할 수 있겠죠? 예보, 공매, 정보 있습니다. 자, 그 가서 첫 단추는 신문에 공고하는 거. 이게 이제 8월 달에 공고한 거. 부동산 등 이게 공고입니다. 이게 비상장 유가증가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이제 공고한 거. 그죠? 유가증 필요 없고, 공고, 부동산. 이거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합 매물 검증했어요. 두 번째에 그 부동산을 꼭 치면은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을 딱 치면은 요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몇 개 있다고요? 84개. 그래서 여기 이제 매각 진행이 쭉 이쪽에 보면 있는데, 자, 요거는 뭡니까 이거? 서울 마포구에 43억인데 14억 들였다면 무슨 말이죠? 43억인데 14억이다. 이런 걸 자꾸 1억 4,600에 하지 말고 얘한테 14억이다. 14억. 그래서 이 페이지도 보고 이렇게 보세요. 보시는데 자, 이 페이지는 보면 이래요. 쭉 있죠. 매각 진행 그게 있습니다. 뭐 뭔가 모르겠다. 하여튼 사무실 그거 뭐 그죠? 15억인데 호텔인데 5억 5천에 팔겠다. 이런 거죠. 평창군에는 15억 4,600인데 5억 5천에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팔겠다. 여기서 문제 나왔어요. 헤드헌터가 서울에서 제가 신안을 집에 개장을 놨더니 솔로몬 저축은행 차원지름을 개점을 하는데 내가 제일 책임자래. 그래서 오시면은 지점장으로 예우를 하고 7천만원 플러스 알파를 드리겠습니다. 연봉을. 그래서 오라 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근데 개점을 했어요. 상남동에. 개점 한 2년 있다가 솔로몬 저축은행이 파산돼 버렸어요. 돼가지고 전부 다 분해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물건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들은 이제 지금까지 안 팔리고 애미고 한 것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으니 보니까. 자, 하여튼 특이한 뭐 제도다. 그죠? 우리가 보통 온비드 공매, 그 다음에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그것만 봤는데 예금봉사 공매도 있더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를 제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지금 엑셀 파일을 대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것만 봐도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게 눈에 퍽도 안 띕니다. 안에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자, 이런 게 있죠. 100억짜리인데 90억 한다고 비싸죠. 20억, 30억 팔면은 돈이 되겠죠. 자, 10억짜리인데 9억에 사라 그러면 안 사지. 2억에 사라 그러면은, 상 가지고 볼만한데, 오동동에 도로변에 딱 옛날 처음 놓던 10억인데 자꾸 떨어져서 여기에 3억에 팔린다 그러면은 이제 최저가다 그러면은 진짜 검토할 만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축은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망한 저축은들 보면은 경영진들이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정말 잘해야 되는데 예금을 대출을 정확하게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돈도 안 되는데 지난번에 MPL도 봤죠. 신입에서인가 뭐 5억을 받았는데, 그죠? 나쁜 사례 MPL 또 3억을 추가로 또 받고라죠. 그죠? 채권은 MPL 2억 천 주고 산 건데, 거기에다 엉터리 갔던 신입 돈 5억 대출해주고, 또 2순위로 도마도 어디 저축은행은 또 뭐 3억 추가로 또 대출, 8억이 결국 대출을 하고. 자, 이런 겁니다. 그 나도 오기에는 그게 터지는 거지, 이게. 예금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